탄핵 심판이 또 회차를 거듭할수록 윤석열 대통령도 더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측과 문영배 소장 간의 신경전도 치열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인 반대 신문상 제출에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인 반대 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했음을 확인했고 정인에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변인님, 저렇게 지금 피의자와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자주 있을까 싶기는 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야박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발언 시한을 제한하고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회를 안 주고 시간도 제한한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현직 대통령이 어떤 요청을 했는데 바로 거절당하는 상황을 거의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 소장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 심판 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제한하고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파면되냐 마냐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단심제입니다. 이번 한 번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결정은 파면되냐 안 되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심판부는 그것을 들어서 파면을 하냐 아니면 그대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주는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야 합니다.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지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역시 국민들께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했어요. 남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대리인 통해서 하라. 대리인이 하는 거하고 피청구인이 직접 하는 거하고 글쎄요. 그 절차상에서 뭐가 그렇게 다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들이 자꾸만 부각이 되고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인적인 문제점도 도드라지고 있는 이 상황. 과연 헌재가 이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과연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점 역시 헌재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으니까 헌재의 절차상인 흠결들을 좀 꼬투리 잡는 그런 상황들이 꼬투리 잡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거기 앉혀놓고 다 들어주는 겁니다. 내란의 어떤 혐의를 받고 행위를 저질렀던 대통령 측의 주장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다 받아주는 재판부가 어디 있을까라는 정도예요. 8차 변호까지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인원 요원,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 다 들어주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웬만한 방어권은 다 들어준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인 등등 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절차 원칙을 세워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누구에게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피해망상입니다. 나를 이렇게 왜 함부로 대야지? 내가 대통령인데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자격을 심판받으려는 피청구인이지 아직 내가 대통령인데 나에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 박수도 안 쳐주고 해서 나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헌법재판관도 나를 대통령으로 대야지 나를 피청구인으로 대 이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는 저는 재판에서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저는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치닫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의 어떤 목소리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반대 신문 내용을 하루 전날
미리 요청한 것 두고 입장이 나왔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문 소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혹은 자기를 포함해서 재판부가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 그리고 헌재 사무과 직원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송영호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재판부의 어떤 의견이나 지시 없이 한 일개 직원이 직접 피청구인 변호인단 측에 반대 신문 하루 먼저 갖고 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인신문을 신청한 쪽에서는 일주일 전까지 신문사항을 냅니다. 네. 그리고 반대 신문을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 쪽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증인신문사항을 종이로 제출해요. 그 전까지는 비밀을 가지고 지킨다는 있다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쌍방이 증인신문하기 직전에 보통 증인신문사항을 꺼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는 전날까지 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가면은 이 증인신문사항을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송달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 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을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헌재 사무관이 임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오해 내지는 논란의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 증인이나 혹은 상대방 쪽에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증인신문의 어떤 공정성이 깨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다 면밀하게 챙겨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작은 흠결이나 논란도 없고 국민들께 고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잡혀 있는 변론 기일은 이제 하루밖에 없잖아요. 네. 바로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된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잡히거나 이렇게 뭐 끝날 가능성 뭐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두십니까? 저는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기일이 추가가 돼서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하는 증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윤 대통령 측에서 소명하고자 하는 바가 더 확실하게 네. 소명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윤 대통령 측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 이 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의 수위라든지 이런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심판 과정을 굉장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고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공론이 다 분열이 되고 혼란된 상황을 빨리 종식하고자 한다는 대전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2심 선고 결과와 네. 심판,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심적 부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네. 유죄든 무죄든 뭐 어떻든 간에 굉장히 그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심판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냥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날짜를 정해두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헌재 심판 과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면밀히 보고 있다. 네. 제발 재판부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숙고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